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뇌전증은 수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의 대략 3분의 2 이상이 수면장애를 호소하곤 하죠. 대략 68%의 환자들이 낮 시간에 많이 졸려하는 주간 졸음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대략 39에서 52% 정도의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경련을 보이지 않고 꼭 수면 시간 중에만 경련을 하는 환자가 뇌전증 종류에 따라서 대략 45% 정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소화기에 잘 발생하는 양성 롤란딩 뇌전증의 경우에는 거의 100% 수면 중에만 경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과 뇌전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뇌세포의 기능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경련을 하는 뇌전증 환자는 논렘 수면, 이 시기에는 시상피질 그물망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뇌신경세포의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뇌신경세포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같은 정도로 흥분을 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미세한 경련파가 발생하면 뇌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뇌전증 증상 자체가 수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야간에 경련을 하는 경우에는 경련 이후에 수면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뇌전증 발작이 더 자주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수면 중에 발작이 생기면 이 발작이 다시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시 또 발작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방에서 처방되는 항정관제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낮 시간에 과도하게 졸리고 수면의 시간이 늘어나는 과다수면을 유발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뇌전증 증상들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증상들은 뇌전증 때문에 수면 문제가 발생한 그런 예시들이죠. 그런데 수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결과로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처음 진단받은 소아뇌전증 환자의 대략 45% 정도가 이미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뇌전증 증상이 생기기 이전에 수면장애부터 먼저 선행이 되었다는 의미죠. 이 연구를 살펴보면요, 뇌전증 발작이 있는 349명의 어린이와 226명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뇌전증 발작을 가진 아이들이 주중과 주말에 총 수면 시간이 발작을 하지 않는 그 형제자매에 비해서 약 30분에서 48분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요. 뇌전증을 가진 아이들이 형제자매들에 비해서 더 긴 수면 잠복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형제자매들에 비해서 어렵게 잠이 드는 것을 말하죠. 또한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뇌전증이 발생한 아이들은 뇌전증 증상뿐만이 아니라 신경심리학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면 문제는 뇌전증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뇌전증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시간은 뇌신경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뇌신경이 과도하게 흥분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뇌전증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많아서 잠을 줄여가면서 무언가를 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든지 잘하고 싶고 성취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면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잘 체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한 평소에 활동량이 너무 많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뇌신경이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렵게 잠이 들더라도 얕게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고, 소아들의 경우에는 잘 때 머리에 땀이 많이 나거나 잘 때 머리 쪽으로만 열이 쏠려서 머리가 뜨끈뜨끈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뇌전증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분들이 이 경우들이죠. 이런 분들은 수면의 시간이 충분히 길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뇌신경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죠. 그 결과로 뇌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한 측두엽 뇌전증 환자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 후반 여성분인데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줄여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회사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 개발하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늦으면 1시, 2시까지 잠을 안 자기도 했고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생활을 쭉 지속하다가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되었고 측두엽 뇌전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정관제를 계속 복용을 했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해서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쓰면서 뇌전증 증상도 개선이 되었고 소화 문제, 수면 문제도 완전히 개선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 반대로 수면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뇌전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아들의 뇌전증 형태에서 이런 유형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깨우지 않으면 11시, 12시, 낮 1시, 2시까지도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이 뇌전증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면이 과다하면 왜 뇌전증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수면 상태에서는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열이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쪽의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머리 쪽도 체온이 올라갑니다. 특히 머리 쪽으로는 혈액이 많이 몰리고 열이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들을 보이곤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뇌전증 발작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뇌전증 발작은 무조건 열이 많아지면 생깁니다. 고열이 날 때 열경기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체온이 떨어지고 차가워졌을 때는 경련을 하지 않고 오히려 흥분도가 떨어지고 진정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반대로 열이 많이 몰리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경련을 하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면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 쪽, 얼굴 쪽은 뜨끈뜨끈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이 많고 이렇게 몰린 열 때문에 경련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나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면 시간 자체가 길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뇌신경이 충분히 쉬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경련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수면이 늘어나는 아이들, 즉 과다수면을 보이는 아이들은 뇌전증 증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신체적인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항상 비몽사몽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오전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잠을 자는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아이들은 집중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다른 피부 쪽에도 열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토피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열 때문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입술과 코가 많이 건조해져서 입술이 자주 트고 코피가 자주 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항상 찬물을 찾거나 물을 많이 찾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이렇게 수면 시간이 늘어나서 경련을 한 아이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만 9세의 롤란딕 아이였고 아침에 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내놔도 너무 아침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려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주말 쉬는 날에는 깨우지 않으면 1시, 2시까지도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조용한 ADHD, 즉 집중력 장애로 진단을 받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자는 시간에 뇌전증 증상을 보이는 롤란딩 뇌전증을 진단받았고요. 어릴 때부터 얼굴, 목 주위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고요. 특히나 잘 때 이런 피부를 많이 긁게 되면서 피부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께서 항정관제를 복용시키기를 꺼려 하셔서 한의원으로 내원해서 한약 단독 치료를 진행했고요. 당연히 롤란딕 증상도 개선이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집중력도 좋아지고 피부 아토피도 소실돼서 치료를 종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뇌전증은 수면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뇌전증 증상이 생기고 나서 수면 문제를 보이기도 하지만 수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것이 원인으로 뇌전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뇌전증 환자 중에서는 수면 조절과 수면 각성에 관련된 뇌 부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수면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수면이 부족해서 경련을 하고 뇌전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도한 수면, 과다 수면 때문에 뇌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많이 졸려하고 잠을 못 깨는 것이 몸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뇌 기능의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면 문제를 먼저 보였고 뇌전증이 발생한 환자라면 수면 문제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서 수면 주기의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것들을 조절해주면 당연히 뇌전증 증상도 개선되고 아침에 잘 일어나는 상태가 되면서 피곤함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오전 시간에 멍해 있는 것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또한 열 패턴도 많이 조절되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증상들이나 호흡기 증상들도 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